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로 번 소득을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내 주무 담당 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습니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만약 소득세제과 주도로 가상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을 약하게 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서 허가받은 국내 개발 의약품은 총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8건의 품목 허가를 획득해 역대 최대 성과를 냈고 유럽의약품청에는 2건의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통틀어 삼성바이오에피스 3건, 셀트리온 2건, 대웅제약 2건, SK바이오팜 2건, SK케미칼 1건 등 총 10건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바이오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합성의약품 신약과 합성의약품 복제약 등 전 분야에서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달 기준 국내에서 개발한 의약품의 미국 식품의약품 허가는 총 23건, 유럽의약품청은 총 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어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전날 병세가 급격히 악화했으며 어제 오후 4시 29분께 신동민 롯데회장 등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 명예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재산과 롯데그룹의 향후 경영권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이 보유한 개인 자산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례는 롯데그룹장으로 치러지며 이홍구 전 국무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명예장례위원장을, 롯데지주 황각규, 송용덕 대표이사가 장례위원장을 맡습니다. 정부가 미래 반도체 시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 사업 착수를 위한 과제 기획을 완료하고 오늘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주력 산업용 첨단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과기부가 올해부터 2029년까지 4,880억 원, 산업부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216억 원을 출연해 총 1조 96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5년간 R&D 예타 사업 중 1조 원 규모를 넘은 사업은 이 사업이 유일합니다. 양 부처는 메모리 중심의 불균형적 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미래 반도체 시장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에서 사업 기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말 연시 백화점을 찾는 중국인 고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의 한한령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 백화점은 이달 들어 16일까지 중국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6.5% 신장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의 중국인 매출은 지난해 11월 13.9% 신장한 데 이어 12월에도 23% 증가하며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 건물의 백화점과 면세점을 함께 운영하는 본점과 강남점이 중국인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 면동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본점은 1월 중국인 매출이 75.9%나 급증했고 강남점의 경우 중국인 매출 신장률이 매달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현대차와 국내 전기 자동차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세운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그러면서도 현대차와 다각적 미래 협력 방안을 검토 중이나 전략적 제휴가 확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어제 현대차와 LG화학이 올해 안에 충남 당진에 전기차 배터리셀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국 GM이 올해 첫 쉐보레 신차인 중소형 SUV 모델 트레일 블레이저를 출시했습니다. 한국 GM은 지난 16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고 트레일 블레이저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Well, look, our Chevrolet portfolio, we're looking really to leverage our global portfolio of products. So it will be a mixture of imported products and also vehicles we produce here. So we're going to offer Korean consumers a much wider range, really to suit their preferences and changing segment trends. 트레일 블레이저에는 1.2리터에서 1.3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 두 종류가 탑재돼 최고 출력은 139마력이고 연비는 1리터에 13.2km로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GM은 트레일 블레이저 출시로 전체 제품에서 SUV가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었다며 앞으로 70%를 넘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 저당증권 발행액이 전년보다 3조 원 넘게 증가한 28조 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규 공급과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 증대에 따른 것입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하루 만에 17명이 늘어났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바이러스가 국내외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매년 발표하는 혁신형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를 차지해온 우리나라가 올해는 한 계단 내린 2위로 평가받았습니다. 7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9년 연속 톱3는 유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2025년까지 2천억 원을 투자하는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